끝났어. 저 녀석은 이제 끝났다고. 2019년 세계선수권 의무실에서 들려온 냉혹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소년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발목에서 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그의 꿈도 산산조각 났죠. 한국 태권도의 차세대 에이스라고 불렸던 이준호, 그 찬란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재. 이제는 옛말이지. 외국 코치들이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부상당한 선수들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해. 특히 저런 심각한 발목 부상은 말이야.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준호의 등을 따갑게 찔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소년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5년 후 2024년 파리 올림픽. 이준호? 그 선수 아직 현역이었어?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 미래를 약속받았던 천재 소년은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선수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평범하기도 했을까요? 대부분은 그를 실패한 천재라고 기억하고 있었죠. 올림픽 결승전 매트 위에 선 준호를 보며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선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예선부터 지금까지의 경기들이 모두 기적 같았거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의 연속이었어요. 상대는 프랑스의 절대 강자 뒤부아. 홈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죠. 이준호?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뒤부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를 부렸어요. 하지만 그 여유가 곧 후회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어요. 지난 5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포기하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던 나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보여주자. 무시당한 소년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지 말이야. 준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절망에 빠진 소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불굴의 의지로 단련된 진짜 전사의 모습이 있었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과연 이 무명의 선수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한 방의 발차기로 정말 세상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1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당한 한 소년이 어떻게 전 세계를 경악시켰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한국 태권도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의 그 소년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전국 대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죠. 키는 작았지만 발놀림은 번개처럼 빨랐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눈은 마치 베테랑 선수를 연상시켰습니다. 저 아이 정말 특별하네요. 국가대표 코치진들이 준호의 경기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발차기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타이밍과 각도 그리고 파워까지 삼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예술 작품 같았죠. 특히 그의 시그니처 기술인 돌려차기는 상대방이 막을 틈도 주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준호는 본격적으로 국가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전국체전에서 자신보다 체급이 높은 선수들과 맞붙어서도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의 경기를 본 관중들은 매번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저런 어린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완성도 높은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준호는 정말 무서울 정도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결승전에서 일본의 에이스 선수를 상대로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는 거죠. 상대방이 공격할 틈조차 주지 않고 연속으로 득점을 올리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외신들도 준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발차기 마법사, 차세대 태권도 황제 같은 별명들이 붙기 시작했죠. 특히 유럽의 한 스포츠 전문지는 이준호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태권도의 미래 자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준호는 더욱 놀라웠어요. 다른 선수들이 하루 종일 연습해야 익힐 수 있는 기술을 준호는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코치들은 천재라는 말이 이런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준호의 연습 파트너들조차 그의 실력 향상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했어요. 그런 준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금메달이었죠. 언젠가는 꼭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어요.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하는 준호의 눈빛은 정말 진지했어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준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빛나는 미래가 곧 산산조각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세계 선수권 예선전이 열리던 그날, 준호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몸풀기를 하며 가벼운 발차기를 날리는 준호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해 보였어요. 코치도 동료들도 그리고 준호 자신도 이번 경기 역시 쉬운 승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상대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페트로프였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파워가 강한 선수로 유명했지만 준호에게는 그리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타입의 선수들을 수없이 이겨왔으니까요. 스피드로 압도하면 돼.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준호는 평소처럼 가벼운 발놀림으로 상대를 교란시키기 시작했어요. 페트로프는 예상대로 둔해 보였고 준호의 빠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했죠. 첫 라운드에서 준호는 깔끔한 돌려차기로 먼저 득점을 올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2라운드 중반 준호는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주특기인 뒤돌려차기를 시전하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페트로프도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공중에서 회전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무릎차기를 올렸습니다. 끄악!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준호의 비명이 경기장을 울렸어요. 페트로프의 무릎과 정강이가 준호의 왼쪽 발목을 강타한 순간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발목을 움켜쥐고 몸부림쳤죠. 아, 아파요. 준호의 울음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메웠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아파도 소리 내지 않던 준호가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심각함을 직감했어요.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준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꿈이 끝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더 컸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발목 관절의 복합골절에 인대 파열까지 동반된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완전히 쉬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예전 같은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채 준호는 다시 눈물을 쏟아냈죠. 부모님은 준호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천천히 치료받으면 돼.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태권도에서 발목 부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말이죠. 특히 자신처럼 스피드와 순발력이 생명인 선수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정말 끝난 건가?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올림픽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마저 흐릿해 보였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뼈가 잘 붙고 있었고 인대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 밤 부상당한 순간에 머물러 있었죠. 물리치료사는 이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쉽게 발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발차기 동작을 천천히 연습해 볼까? 재활 전문 코치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페트로프의 무릎이 자신의 발목을 강타하는 장면,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극심한 고통이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안 돼요. 준호는 발을 다시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괜찮아졌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발차기를 시도할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또 다칠까봐. 무서워요. 코치들은 준호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하자. 시간을 두고 조금씩 극복하면 돼. 하지만 준호에게는 시간조차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선수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위축되었죠. 훈련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신 있게 시범을 보이며 후배들을 지도했던 준호였지만 이제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후배들이 높은 발차기를 성공시킬 때마다 준호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트라우마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상담사의 말은 맞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죠. 준호는 상담실에서도 정말 괜찮아질까요?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밤이었어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으면 자꾸만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꿈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되었죠. 발차기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해오고 그때마다 깨어나서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 부모님은 준호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태권도를 그만두는 게 어떨까? 다른 길도 있잖아.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준호는 격하게 반응했어요. 안 돼요. 저는 태권도밖에 모르는데.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준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재활센터에서 만난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심한 부상을 당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성공적으로 복귀한 선수의 말에 용기를 얻기도 했지만 아직도 예전 같지 않아.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말을 들을 때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의료진들은 계속 격려했습니다. 신체적 회복은 거의 완료되었어요. 이제는 정신적인 부분만 극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정신적인 부분이야말로 가장 높은 벽처럼 느껴졌죠. 준호는 매일매일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국제대회 복귀의 날이 왔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였어요.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관심 대신 의구심 가득한 눈빛들이 준호를 향하고 있었죠. 저 선수가 이준호 맞나? 많이 달라 보이는데. 다른 나라 코치들이 준호를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는 한국의 천재 소년이라며 경계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과거의 인물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부상 이후로 예전 같지 않다던데 이번 대회에서 어떨지 모르겠어. 훈련장에서의 상황은 더욱 서글펐습니다. 예전에는 준호와 스파링을 하려고 줄을 섰던 선수들이 이제는 눈을 피했어요.
준호랑 연습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준호의 귀에 들렸죠. 심지어 한국팀 내부에서도 이준호를 출전시키는 게 맞나?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 팀 코치의 반응이었어요. 예전에는 준호를 매우 경계하며 위험한 상대라고 평가했던 그가 이제는 대놓고 안전한 상대라고 말하고 있었죠. 이준호? 이제 예전의 그가 아니야. 부상 이후로 공격성이 완전히 사라졌어. 우리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연습 상대가 될 거야. 대회 조 편성이 발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시드 배정을 받아 강한 선수들과 만나지 않도록 배려받았던 준호였지만 이번에는 일반 선수 취급을 받았어요. 어차피 예선 탈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관없겠지. 라는 대회 관계자의 말을 우연히 들은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동료들의 변화된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준호를 리더로 여기며 따랐던 후배들이 이제는 어색해했죠. 선배, 괜찮으시죠? 라고 묻는 말 속에도 걱정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선수들은 준호 형은 이제 끝난 것 같아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반응도 싸늘했어요. 예전에는 준호의 경기마다 카메라가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죠. 한때 유망했던 선수라는 식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준호 부상의 후유증으로 예전 실력 회복 불가능해 보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준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훈련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준호와 연습해봤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심지어 자신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후배들조차 준호와의 스파링을 피하려 했어요. 선배랑 하면 너무 쉬워서 재미없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준호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국가대표 코치진의 회의에서도 준호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어요. 이준호는 이제 국제대회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문 밖에서 우연히 들은 이 말에 준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태권도에서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상대 선수들이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이었어요. 대진표가 나왔을 때 이준호랑 붙게 되었네. 운이 좋다며 웃는 모습들을 보면서 준호는 분노와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언젠가는 보여주고 말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도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져만 갔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연속된 패배와 무시 속에서도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준호는 결심을 다졌어요. 다시 일어서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스포츠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새로 만난 심리 상담사 김 박사는 준호와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부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의미를 깨달아갔죠.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준호 씨, 부상 이전의 자신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부상 이후에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김 박사의 말에 준호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선수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부상을 경험한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을 찾기 시작했죠. 심리치료와 함께 맞춤형 피지컬 트레이닝도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난 트레이너 박 코치는 준호의 발목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한 후 완전히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했어요.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더 강한 파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훈련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도 허리와 엉덩이의 회전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죠. 발목이 약해졌다면 다른 부위를 더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박 코치의 말에 준호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던 코어 운동과 밸런스 훈련이 줄을 이뤘어요. 매일 3시간씩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했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회전 동작을 반복 연습했죠. 아직 멀었어요. 더 빨라져야 합니다. 박 코치는 준호에게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제시했어요.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예전보다 더 빠른 회전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상체의 회전력이 월등히 향상되면서 발차기의 파워도 오히려 증가했죠. 이상해. 예전보다 더 강한 것 같은데? 진짜 변화는 3번째 달에 일어났습니다. 연습 중에 우연히 시도한 발차기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완성되었어요. 발목의 움직임은 최소화하면서도 상체와 허리의 회전력을 극대화한 발차기였죠. 속도는 예전보다 빨랐고 궤적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네요. 준호는 이 새로운 기술을 금빛 발차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햇빛처럼 빠르고 황금처럼 귀한 기술이라는 의미였어요. 처음에는 10번 중 3번 정도만 성공했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성공률을 높여갔죠. 이제 진짜 무기가 생겼어. 심리적인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가면서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덤비는 스타일이 아니라 더욱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부상이 나를 더 영리한 선수로 만들어줬구나. 훈련장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스파링을 해본 선수들이 뭔가 예전과 다른데? 라며 신기해했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상대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호는 희열을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야.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부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준비됐어.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드디어 그 무대가 준호 앞에 펼쳐졌습니다. 올림픽 선발전에서 극적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준호였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과연 이준호가 올림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들이 준호를 둘러싸고 있었죠. 파리 올림픽 태권도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준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였어요. 오륜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별 예선 첫 경기 상대는 브라질의 카를로스 실바였습니다. 남미 챔피언 출신의 강력한 선수였죠. 경기 전 브라질 코치는 자신만만했어요. 이준호? 예전에는 강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준호의 변화를 몰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재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았죠. 상대의 패턴을 읽고 타이밍을 재면서 기회를 노렸어요. 실바가 익숙한 공격 패턴으로 다가오자 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준호의 금빛 발차기가 번개처럼 뻗어나갔어요. 실바는 예상하지 못한 각도와 속도에 완전히 당황했죠. 발차기가 정확히 가슴팍을 강타하면서 전광판에 득점이 올라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오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이상한데. 저 기술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브라질 코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바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금까지 연구해온 이준호의 패턴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빠르고 더 정교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이었죠. 경기는 준호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금빛 발차기로 연속 득점을 올리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경기 후 실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선수네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브라질 코치도 우리가 이준호를 완전히 잘못 바꾼요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 경기 이후 준호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준호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코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한 경기로는 판단하기 어려워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 경기 상대는 독일의 막시밀리안 밀러였습니다. 유럽 챔피언 출신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한 경기 운영으로 유명한 선수였어요. 독일 팀은 준호의 첫 경기를 분석한 후 나름의 대응책을 준비했죠. 이준호의 새로운 기술은 파악했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준호는 한 수 위였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금빛 발차기를 연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일부러 예전 스타일의 공격을 섞어가며 상대를 혼란시켰어요. 밀러가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각도의 금빛 발차기를 날렸죠. 어떻게? 밀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분명히 막을 준비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궤적으로 들어온 공격이었어요. 준비한 대응책이 전혀 통하지 않았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야. 3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를 상대로도 준호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일본 팀이 아무리 대비해도 준호의 진화한 실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이준호가 이렇게 강해졌다니. 믿을 수 없어. 조별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한 준호를 보며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다른 선수가 된 것 같아. 이제 의구심 대신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올림픽 결승전. 준호가 그토록 꿈꿔왔던 무대가 마침내 펼쳐졌습니다. 상대는 프랑스의 에이스 앙투안 듀부아였어요. 홈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등장한 듀부아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내 앞에서 올림픽 금메달의 꿈은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순간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그 박수 소리가 준호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죠.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준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곧 단단한 의지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과 절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듀부아는 정말 강한 선수였습니다. 홈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공세를 퍼부었어요. 준호도 쉽게 내주지 않았지만 듀부아의 파워풀한 공격에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1라운드가 끝났을 때 스코어는 듀부아가 앞서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준호는 라운드 사이 휴식 시간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코치가 전술을 조언했지만 준호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어요. 금빛 발차기로 모든 걸 결정짓겠어. 아직 완전한 형태의 금빛 발차기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2라운드가 시작되자 준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신중하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면서 듀부아의 패턴을 읽어갔어요. 듀부아가 익숙한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준호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피하거나 막아냈죠. 뭔가 다르네. 듀부아도 준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중반쯤 준호가 첫 번째 금빛 발차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페인트였어요. 듀부아가 방어 자세를 취하는 순간 준호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공격했죠. 예상치 못한 공격에 듀부아는 당황했고 준호가 귀중한 득점을 올렸어요. 프랑스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잠시 줄어들었죠. 3라운드에 들어서자 양 선수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술과 정신력을 쏟아부을 때가 온 거죠. 뒤부하도 마지막 승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라운드 막판 스코어는 동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30초. 이 순간 한 번의 공격이 금메달을 가를 상황이었어요.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선수들의 가족들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죠. 지금이다. 준호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뒤부하가 마지막 공격을 위해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호는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했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금빛 발차기를 시전할 때였죠. 상체의 회전력을 극대화하면서도 발목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완벽한 기술이었어요. 금빛 발차기. 준호의 발이 황금빛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뒤부하는 막으려 했지만 각도와 스피드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발차기가 정확히 뒤부하의 몸통을 강타하는 순간 전광판에 득점이 올라갔죠. 동시에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어요. 승리. 이준호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나운서의 음성이 경기장을 울렸고 한국 응원단은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해냈다. 정말 해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상대 위에 선 준호의 모습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목에 걸린 금메달이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순간 준호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죠. 부상당했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관중석에서는 한국 응원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죠. 아버지 역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준호 선수 부상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획득한 소감이 어떤가요? 첫 번째 질문이 나오자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정말 길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준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어요. 부상당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무시할 때도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말이에요.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인 금빛 발차기는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나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부상이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죠. 약점이 오히려 새로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금메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좌절을 겪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호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금메달을 손에 들고 바라보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부상, 절망, 무시, 그리고 극복의 과정들이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훈련장으로 돌아온 준호를 보며 후배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동경이 가득한 시선들이었어요. 선배, 정말 대단해요. 한 후배가 다가와 말했죠. 저도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준호는 그 말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준호가 후배들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끝이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해줘. 나도 무너질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어. 외국 선수들과 코치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준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준호는 정말 특별한 선수야. 그의 정신력은 본받을 만해. 라이벌들조차 준호의 극복 스토리에 감동받았어요. 가장 기뻤던 것은 같은 부상을 겪고 있는 선수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준호 선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어요. 준호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무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은 나를 더 높이 뛰게 했어. 준호는 자신의 좌우명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올림픽 금메달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부상을 극복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진정한 챔피언이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